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제네시스의 준대형 세단 G80 페이스리프트의 양산형 모델입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양산형 테스트카들이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G80 페이스리프트의 양산형 모델에는 어떤 디자인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G80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현행 모델과 동일하게 2.5 터보와 3.5 터보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G80에는 어떤 모델이 있죠? 바로 스포츠 모델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 일렉트릭 슈퍼차저 48V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G90과 이번에 새로 나온 GV80 쿠페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그 엔진을 스포츠 모델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과 이런 퍼포먼스를 개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젤 모델은 단종이 된다고 해요. 다만 전동화 모델도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동화 모델도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착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G80 페이스리프트 여러분들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G80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헤드램프를 보면 헤드램프에 드디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MLA 램프가 들어갑니다. 이 MLA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G90에 들어갔던 램프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GV80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되면서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G90에 들어가 있는 MLA 램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GV80과 G80에 들어가는 MLA 램프에는 방향지시 등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G90처럼 만들었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MLA 램프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위해서 남겨둔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릴 패턴을 보면 기존에는 한 줄로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어내서 좀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패턴들이 이렇게 배열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 두 줄 라인,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라인을 이용해서 교차시키며 여러 가지의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들을 배열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크롬 소재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중후한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잘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2.5 터보와 3.5 터보에는 이 그릴 패턴이 적용이 되고 G80에는 스포츠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포츠 모델에는 G90 또는 GV80 쿠페에 들어가는 레이어드된 그릴 패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릴로 약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 모델에는 지금 이렇게 두 줄로 교차된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있는 레이더 센서가 좀 특이합니다. 모양이. 이 기존의 레이더 센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레이더 센서는 상단이 좀 깎여 있어요. 하단은 그대로 네모난데 상단을 깎아놨는데 요걸 왜 이렇게 깎아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왕 깎아놨으면 아래쪽도 같이 깎아서 이 전체적인 형상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는 깎여 있는데 아래쪽은 그대로 사각형의 모양을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약간 영정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기 이게 라인이 이렇게 두 줄이 가면서 이 네모난 느낌이 실제로 와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를 이렇게 깎았으면 아래쪽도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을 좀 다이아몬드 패턴에 걸맞는 그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 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모호한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놨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도 요 모서리 부분들이 조금씩 둥그러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라인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G80 페이스리프트는 외곽 라인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범퍼 디자인이 소폭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현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끝쪽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차량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GV60, GV60의 그 범퍼 형상을 보면 그 하회탈이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 같은 모양으로 그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좀 이렇게 눌러놨다, 살짝 눌러서 옆으로 넓혀놓은 그런 모습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X 콘셉트에서 보여줬던 그 디자인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을 찾자면 GV60이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이 끝쪽이 GV60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퍼 디자인은 GV60에 있는 그 약간 팔자주름 같은 디자인이 이 끝쪽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면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측면으로 넘어가서 측면에 있는 디자인 특징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차량의 측면으로 넘어왔는데, 이 차량의 측면은 사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찾자면 이 휠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휠 디자인이고, 제네시스의 상징인 이 두 줄 라인을 강조한 5 스포크의 이렇게 방향성이 강조된 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안에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도 은색의 이렇게 제네시스 레터링이 적용된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됐는데, GV80 페이스리프트도 제가 알기로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이 차량도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상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들어가 있고, 인치는 245의 40R 20인치, 그러니까 20인치 타이어, 20인치 휠이 적용된 디자인이다. 신규 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측면에서는 사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변화가 이 휠 디자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휠 베이스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바뀔 일이 없고요. 그냥 단순히 이 휠 디자인이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지금 보면 뭐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갈 일이 없겠죠. 네, 서스펜션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도가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많은 분들이 뭐 변경이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딱 봤을 때는 똑같아요. 크롬의 그 몰딩도 모양이 그대로고요. 이 사이드 리피터의 형상도, 그리고 뭐 기능도 따로 뭐 추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대로 두 줄 라인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매트한 색상이 신규 색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색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초록빛 도는 듯한 이 메탈릭한 컬러, 이 무광 컬러죠. 무광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신규 색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색상인지, 요거는 지금 위장막이랑 이 조명들이 좀 섞여 있어서 잘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요 매트한 무광 컬러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휠 디자인을 뺀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후면부 가서 후면부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후면으로 넘어왔는데, 이 뒤쪽에서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램프의 형상도 현행 모델과 똑같고, 그리고 뭐 트렁크 끝쪽에 이렇게 크롬 몰딩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의 위치도 똑같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아래쪽에 범퍼 형상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요 범퍼 라인이 그 G80 전동화 모델에서 보여준 그 범퍼 형상이랑 약간 닮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동화 모델에는 이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근데 이 차량은 이제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머플러의 느낌이 나는 이렇게 크롬 라인이 두 줄로 적용이 되면서 머플러 형상처럼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 요거는 아마 2.5 터보 모델인 걸로 예상이 돼요. 3.5로 가면 여기가 진짜 머플러로 들어가고 이제 스포츠 모델로 가면 그 머플러가 두 개로 쪼개진 듀얼 트윈 머플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막혀 있는 대신에 이 크롬이 적용된 두 줄 라인으로 머플러의 형상처럼 보여지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경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서의 변화는 사실 큰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쭉 살펴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실내 디자인 빠르게 살짝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G80 페이스리프트의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사이즈가 좀 여전히 작네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사이즈도 크고 막 증강현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래서 막 다양한 기능들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좀 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여전히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손바닥을 올려보면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작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커져서 다양한 기능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작은 편에 속한다. 예. 자,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 드디어 해외 매체에서 이 G80 페이스리프트의 실내를 포착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GV80 페이스리프트에서 그 실내를 보여줬기 때문에 G80도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역시 G80도 GV80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7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티어링 휠도 그 GV80에 들어가는 3스포크 이 디자인 그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이 공조 패널이 기존의 G80은 조금 분리된 독립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었는데 지금은 센터 콘솔과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GV80 페이스리프트도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형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디자인을 보면 기어노브에도 이제 기하학적인 패턴이 적용된 이런 다이얼로 새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의 커버가 있어요. 이 G80은 GV80과 달리 컵홀더의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닫아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GV80의 많은 오너분들이 왜 GV80에는 G80에도 있는 이 컵홀더의 커버가 없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컵홀더의 커버를 왜 G80에는 넣어주고 GV80에는 뺐는가? 예, 이 부분은 조금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G80 페이스리프트에도 이 컵홀더의 커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 좀 뒤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를 보면 실내 곳곳에 레드 스티칭과 파이핑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뤄보아 이 차량은 G80 스포츠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히 이런 레드 스티칭과 파이핑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은 2.5 터보 모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지 시트에 블랙 파이핑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이 스포츠에 들어가는 패턴과 달리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트림이 밝은 우드 트림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GV80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기 직전에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진을 미리 올렸었죠. 그때 유출됐던 사진이 이 밝은 우드 트림의 색상이었는데 이 우드 트림이 약간 그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던 그 우드 트림과 느낌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밝으면서도 뭔가 우드의 그 따뜻한 느낌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잘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 시트 밑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스피커를 자세히 보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터보에도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간다. 기본 적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네시스 G80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로 추정되는 차량, 이 유출된 차량을 보면 2열 센터 암레스트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다이얼과 여러 가지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기능들이 빠지고 컵홀더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 멀티미디어를 컨트롤하는 버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내 어딘가에 이동을 했겠지만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사진을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그 2열 에어벤트 그리고 공조장치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 2열 공조 버튼들이 이렇게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사진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 피스로 되어 있고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내는 일단 2.5 터보나 3.5 터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이 들어간 노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스포츠 모델에는 새로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뾰족뾰족한 패턴과 함께 레드 스티칭과 파이핑이 적용이 돼서 이 실내에서도 약간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내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제네시스의 준대형 세단 G80 페이스리프트의 양산화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사실 BMW에서는 벌써 5 시리즈 풀체인지를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E클래스 풀체인지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G80 페이스리프트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풀체인지 대 페이스리프트, 물론 제네시스 G80은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해외 시장에서는 이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 출시를 했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의 영상을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